그는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열었다가 갑자기 멀어집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다가 다음 날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정말 사랑에 빠진 걸까? 아니면 나를 가지고 노는 걸까? 지금부터 당신에게 조금 놀라울 수도 있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때때로 남자가 당신에게 사랑을 느낄 때 그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시험합니다. 가슴이 희망으로 부풀기 시작할 때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그 느낌을 아시나요? 그의 행동이 감정적으로 당신을 지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끌리는 느낌? 깊은 사랑을 해본 적이 있고 마음의 상처도 겪었으며 그럼에도 진정한 연결의 힘을 믿는 여성이라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베일을 벗깁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질 때 당신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리고 그 테스트가 그에 대해, 그리고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거창하거나 극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그 테스트는 미묘하고 거의 친밀합니다. 그는 갑자기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어느 순간부터 차갑고 회피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우리가 이어졌다는 느낌은 내가 착각한 걸까? 그 감정적 공허 속에서, 이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침묵 속에서 본능적인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나는 안전한가? 나는 원해지는 존재인가? 아니면 지금 또다시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항상 당신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그는 조용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물러섭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그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된 상처를 들추고 억눌렀던 수치심을 깨우며 그가 애써 쌓아온 자기 이미지를 흔듭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합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본능에서입니다. 그는 당신의 신경계를 자극하며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가 애정을 표현하지 않을 때도 당신은 안정적인가? 감정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했거나 독성적이고 자기애적인 관계에 있었던 여성에게 이 테스트는 데자뷰처럼 느껴집니다. 그녀 안의 내면 아이는 친밀함이 항상 불확실성과 함께 온다고 배웠기에 깨어납니다. 그녀는 단순한 안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안정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진짜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물러나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은 전쟁터가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그가 흥미를 잃은 걸까? 다시 증명해야 하나? 그러나 만약 그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면? 그것이 당신의 감정적 주체성을 시험하는 테스트라면? 자존감을 가진 여성은 빵 부스러기를 쫓지 않습니다. 남자가 침묵할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기 안에 머뭅니다. 그의 관심이 아닌 자신의 감정적 성숙함에 뿌리를 둡니다. 그녀는 압니다. 진정한 여성 에너지는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진실이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녀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친밀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현재에 머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켜봅니다. 그녀의 반응이 아니라 그녀의 자기 조절을. 당신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절망보다 존엄을 선택합니까? 왜냐하면 감정적 연결의 역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은 끊임없는 확인이 아니라
관찰된 회복력에서 생깁니다. 그는 당신이 떠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굳건히 설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공황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 그는 새로운 무언가, 끌리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애정을 구걸하지 않는 여성, 자연스럽게 친밀함이 다가오는 여성. 하지만 테스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도전은 더욱 조용하고 더욱 친밀합니다. 그것은 거리감이 아니라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애정과 통제, 플러팅과 무례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 그것이 다음 거울이 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웃고 장난치며 가볍게 즐기던 중,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가 농담처럼 말을 던지지만 그것이 당신의 과거를 건드리며 상처가 됩니다. 혹은 당신은 너무 위압적이야 라는 식의 말. 아니면 신체적으로 그의 손길이 너무 오래 머물거나 선을 넘습니다. 당신은 느낍니다. 선이 넘어갔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묘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테스트였을까? 이것이 사랑에 빠진 남자의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종종 계산적이며 그 자신은 의식하지 못해도 말이죠. 그는 원초적인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가 사랑할 수도 있는 여성에게서 남성의 본능이 찾는 바로 그것. 당신은 자기 자신을, 심지어 나로부터도 지킬 수 있는가? 그는 당신의 경계를 시험합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 가치관의 구조를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건축과 같습니다. 남자는 감정적으로 안전한 집을 작은 압력에도 무너지는 벽으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시험합니다. 그가 조종할 수 없는 것을 내심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 에너지를 오해합니다. 여성 에너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에너지이지만 동시에 깊이 깨어 있습니다.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매력 속의 불안을 알아챕니다. 최고 형태의 여성 에너지는 통제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여성들, 특히 독성적 경험에서 회복 중인 여성들, 내면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연결에 대한 갈망과 자기 보호의 욕구가 충돌합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웃고 넘길까요? 망치지 않기 위해 침묵할까요? 아니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우아하게 경계를 세울까요? 문제는 농담이 아닙니다. 문제는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빨리 자신을 버리는가입니다. 직감이 소리치는데도 평화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가입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들은 종종 이렇게 배웁니다. 경계를 세우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의 존중은 협상의 대상이다. 자존감 있는 여성은 압니다. 불편한 순간마다 타인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적 투영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조용히, 그건 불편하게 느껴져요 라고 말할 때, 공간은 바뀝니다. 공기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단지 욕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하며 다가갈 가치가 있는 존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 이후에도 침묵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묻습니다. 방금 그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 테스트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켜볼 뿐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보여준 후 찾아오는 침묵만큼 혼란스러운 것도 드뭅니다. 어떤 날 그는 당신을 마법 같다고 부르며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말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집니다. 영원히는 아니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만큼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당신의 머릿속은 그의 모든 말, 모든 침묵, 모든 사소한 실수를 곱씹습니다. 그 침묵은 거절이라기보다 조용히 불안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명확함이 없을 때 귀를 찢는 듯 커집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왜 어떤 남자는 마음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릴까요? 그 심리적 진실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진짜 친밀감이 뿌리를 내릴 때 그는 그 관계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사라집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불확실함이라는 불편함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에게 사랑은 단순한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위험, 상처받는 위험, 의존하게 되는 위험. 이러한 거리두기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여성 안의 버림받은 부분들을 자극합니다. 과거 무시당하고 고스팅 당하고 아무 말 없이 버려졌던 기억을 건드립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단순히 거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녀는 그 연결을 쫓기 시작하고 그 침묵을 메우려 하고 사실은 망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을 고치려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심리적 트리거입니다. 그러나 치유된 여성 에너지 속에 머무는 여성에게 그 침묵은 다른 것이 됩니다. 그것은 거울이 되고 신성한 멈춤이 됩니다. 그녀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공간 자체입니다. 뿌리 내리고 반응하며 고요합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압니다. 감정적 안정감은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도하는 힘에서 온다는 것을. 사랑에 빠진 남자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가 연결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너지는가? 따지는가? 과거의 수능 패턴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멈추고 스스로를 조절하며 그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고도 삶을 이어가는가? 그는 당신의 자기 절제를 지켜봅니다. 관계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이 관찰을 통해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여성이야말로 그가 자신의 존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함이란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 다음 테스트는 부재가 아니라 친밀함을 통해 다가옵니다. 그는 마음을 열며 조용히 몰래 당신이 그의 그림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강한 남자조차도 진정으로 들켜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느껴지는 목소리의 갑작스러운 부드러움에서 드러납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이 확신에 차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어쩌면 당신보다 먼저 깊이 상처받고 심지어 부서졌다고 고백할 때,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 연결을 만들기 위한 심리적 경계선이자 동시에 그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판단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동정할까봐, 특히 취약함을 약함과 동일시하며 살아온 남성들에게 있어 감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폭풍 속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갑옷은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벗습니다. 그는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이걸 견딜 수 있나요? 나를 더 다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성 에너지는 단순한 부드러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신성한 존재감이 됩니다. 반응하지 않고, 구하려 하지 않고, 단지 그 자리에 머무르며, 깊이 있게, 강인하게, 고통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여성이 가지는 조용한 존엄으로, 자신의 고통 앞에서도, 그의 고통 앞에서도.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다른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느껴왔다면, 당신의 자아상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서 정의되고 있다면, 그의 취약함은 곧 함정이 됩니다. 당신은 그를 구하고 인도하고 구속해서 풀어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연인에서 치료자의 역할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의 짐을 그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것을 당신이 대신 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가 멀어지는 이유는 그가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가 얽매인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높은 여성은 남자의 상처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적 지지대가 되기 위해 자신을 부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깊이 있게 듣습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자신 안에 머무릅니다. 그의 고통을 자신의 프로젝트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이 공간 안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는 사랑이 경계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정적 안정이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없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그는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 어두움이 당신이나 자신을 삼켜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긴장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것은 진짜 공감이었을까? 아니면 역할극이었을까? 당신의 공감은 지속적인가? 아니면 조건적인가? 그의 행동이 더 이상 기분 좋지 않을 때도 그 공간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는 이 질문들을 말로 하진 않습니다. 그는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음번 다른 남자가 그 자리에 들어오거나 웨이터가 조금 길게 미소를 지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다음 테스트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순간은 짧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당신이 다른 남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는 순간. 그것은 너무 오래 서 있는 바리스타일 수도 있고 과하게 칭찬하는 친구일 수도 있으며 당신이 몇 번이나 언급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다른 남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향합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더 깊고 본능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충실한 사람인가요?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진심으로 감정적으로 연결된 남자에게, 특히 과거에 배신을 당했거나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 신뢰는 절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미묘한 행동들로, 섬세한 신호들로, 외치기보다는 속삭이는 패턴들로. 그는 유치한 질투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내면의 중심을 시험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유혹할 때 당신의 주인은 어디에 머무는가? 이것은 소유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성입니다. 당신의 여성 에너지가 관심을 끌고 다시 조용히 그에게로 돌아오는가? 의무감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 그리고 이제 그 구조는 더 복잡해집니다. 당신이 과거의 트라우마, 특히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 중에 외부의 인정을 통해 스스로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알아채지 못한 채로 플러팅합니다. 과거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욕망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는 당신이 온전히 선택받지 못했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심리적 보호 기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새로운 남자에게 아무리 빠져 있더라도 당신 안의 한 부분은 여전히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보이고 있는가? 이 관계가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항상 명확하진 않지만 직관적으로 당신의 어조에서 다른 남자를 조금 오래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마치 기준이라도 되는 양옛 연인을 언급하는 방식에서 그는 당신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연결을 원하는 갈망과 플랜 B에 집착하는 내면 사이에서 그리고 그가 깊은 내면을 가진 남자라면 진심으로 감정을 느끼는 남자라면 그는 그것에 혼란을 느낍니다. 자존감이 높고 치유된 여성은 충성심을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살아냅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결핍에서가 아니라 그녀의 에너지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타인의 빛을 뺏지 않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밀감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주목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강한 매력을 가집니다. 그녀는 압니다. 그녀의 가치는 경매에 붙여질 수 없는 것임을. 그리고 그녀가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우아하고 뿌리내리고 명확하게 충실할 때, 그는 드문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적 안정. 남자가 자신의 갑옷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 안정감. 더 이상 그녀의 불안을 메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러나 신뢰는 단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더 미묘하고 더 깊은 것을 합니다. 당신의 신념을 시험합니다. 그는 도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강인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지 겉모습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난스러운 논의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치료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거 그냥 요즘 유행하는 자기계발 아닐까? 당신이 마음을 다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면 그는 묻습니다. 혹시 그걸로 친밀함을 피하고 있는 거 아냐? 그것은 노골적인 적대감은 아니지만 방 안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조용한 도발, 그 밑바닥에는 이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말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신념이 도전받을 때 무너질까요?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의 부드러움만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구조도 알고 싶어 합니다. 기대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벽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가 진심이라면 그는 당신의 정신 구조를 시험합니다. 그는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가진 의견은 단지 힘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깊은 사고, 경험, 고통을 통해 얻은 진짜 신념인가요? 여기서 역설이 드러납니다. 특히 독성적 관계를 경험한 많은 여성들은 생존하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대 의견은 위험을 의미했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검열하며 수능을 연결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녀를 도전하면 그녀는 물러서고 불안하게 웃으며 화제를 바꿉니다. 하지만 치유된 여성은 자신의 힘을 방어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받기 위해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존재감으로 마주합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료함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이 수준의 여성 에너지는 단지 양육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명확합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구체적인 이것이 나야를 발산합니다. 자극받지 않고
동의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런 여성은 남자가 그녀의 목표를 의심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안으로 기울입니다.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 속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는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하거나 쉽게 굴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사합니다. 그녀는 곱씹고 두려움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대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이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묻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진정한 호기심에서 그녀의 힘은 지속적인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가? 그가 친절하지 않을 때도 그녀는 중심을 잃지 않을까? 그가 균형을 잃을 때도, 친밀함이 복잡해질 때도. 그래서 다음 테스트는 말이 아닌 패턴으로 찾아옵니다. 익숙한 역기능이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둘 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 기시감으로. 당신은 이제야 드디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 남자는 다르다고. 그는 들어주고 함께 있고 신경 씁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긴장을 풀기 시작한 그 순간, 당신이 벽을 내리기 시작한 바로 그때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드라마도 아닙니다. 하지만 섬세한 신호들, 갑작스러운 감정적 거리감, 달라진 어조, 가시처럼 박히는 냉소적 한마디, 그리고 당신 안 깊은 곳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건 나치고 그리고 위험해. 이것이 트라우마 회복의 역설적 과정입니다. 당신이 건강한 남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할 때조차 당신의 일부분은 여전히 고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 앞의 남자가 당신이 도망쳤다고 믿었던 과거의 패턴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경고 신호만은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그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폭풍을 지나온 사람이라면, 그 역시 무의식 속 상처를 지녔다면 그가 익숙한 감정 패턴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는 어쩌면 당신의 회피형 전 애인처럼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했던 아버지처럼 충동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림자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친밀함 속에서는 심리가 과거의 패턴을 다시 떠올려 그것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에 숨겨진 전장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각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되돌아가는가? 목소리를 잃는가? 그를 구하려고 하는가? 달래려 하는가? 고치려 하는가?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 신경계의 기억 시스템이 반응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여성이라도 특정한 트리거가 맞닿으면 다시 두려운 소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성장이 드러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멈춤 속에서 과거의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여기에 자존감 높은 여성이 빛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를 회피함으로써가 아니라 유산을 끊어냄으로써.
누군가가 스스로를 놓아버린다 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아픈 것을 말하되 그것을 고치는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도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당신은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해 주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 당신은 과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강인함과 자기 이해 아래에서 그녀는 사랑받을 때에만 강한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 상처로 바뀔 때 떠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당신의 한계를 눌러봅니다. 당신이 머무르는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언제 떠나야 할지를 아는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는 거기 있지만 진짜로는 아닙니다. 다정함은 무뎌졌고 대화는 흩어지며 약속은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머무름의 무게와 떠남의 대가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한 부분은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변화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묻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걸까?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충분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일까? 이것이 남자가 주는 마지막,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가혹한 테스트입니다. 대개는 자각조차 없이 그는 물러섭니다. 분노가 아닌 무관심으로. 당신이 소중히 여겼던 작고 사소한 행동들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서 그는 악의로가 아니라 조용히 지켜봅니다. 당신은 그를 붙잡기 위해 자신을 버릴 것인가? 바로 여기서 수많은 여성들이 무너집니다. 특히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운 나르시시즘적 역동성에서 회복 중인 여성들. 그녀들은 빵 부스러기에도 만족하고 그것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감정적 부재를 용서하고 그것을 연민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헌신으로 가장된 자아 상실입니다. 사랑의 심리에서 이 순간은 모든 로맨틱한 제스처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정한 여성성이 시험받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잃고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 여성이 일어섭니다. 차가워서가 아니라 명확하기 때문에. 여성 에너지는 단지 끌어당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구분합니다. 떠나는 남자를 쫓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축복하고 자신의 성장이라는 빛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치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기억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피 흘릴 필요는 없다는 신성한 기억. 하지만 그녀가 떠날 때조차, 자신을 위해 자신을 선택했을 때조차 아픔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으로 지어진 이별은 다르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가 진심이었다면 그 변화를 느낍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이 여자는 그를 게임으로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을 다시 잃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게 됩니다. 간청하지도 자신을 바꾸지도 벌하지도 않았던 단 한 사람의 메아리 속에서 그녀는 단지 떠났을 뿐입니다. 그녀의 내면의 평화가 그의 곁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었고 그녀의 가치를 입증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또다시 그녀와 같은 여성을 잃고 싶지 않다면 그는 더 이상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진정으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시험할 때 그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이 일어설 수 있도록, 당신의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모든 아픔을 지나 지금의 당신이 된 그 여성이 될 수 있도록.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거나 구독해주세요. 치유, 내면의 가치, 여성의 힘에 관한 더 많은 통찰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도 말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